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만나 뵙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이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외신 보도는 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애리조나 아니면 뉴욕 쪽에 18조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날 블룸버그 통신은 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11조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나온 보도로만 투자 비용이 30조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 이슈 어떻게 좀 봐야 될지요. 삼성전자 일단 오늘은 시원한 상승은 안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 우리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격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소 30조 원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반도체 외주 확대 계획을 밝힌 것 역시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설을 좀 불을 당기고 있죠. 인텔이 어느 업체를 선택을 할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TSMC 아니면 삼성전자가 물량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27조에서 약 30조 가까운 설비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같은 경우는 캐파가 풀로 지금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의 외주 계획을 좀 확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역시나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반도체가 지금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용 반도체 역시도 부족하지만 다른 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는 DDI라든지 MCU 이런 칩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로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드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고마진 공정에 투자를 하지 이쪽 저마진 쪽은 투자를 등한시 해왔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MCU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DDI라든지 이런 쪽의 칩들은 저마진 칩들이거든요. 이런 쪽이 수요는 계속 커져나가는데 공급 사이드에서 늘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저가 라인을 만드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죠. SMIC를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SMIC의 반도체 생산이 타격을 받은 점도 이런 반도체들을 전체적으로 공급날 부채질한 요인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SMC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아마 올해 내로 굉장히 큰 투자가 조만간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그 소부장 업체들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것은 미국의 오스틴 공장, 삼성의 오스틴 공장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같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코미코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요. 결국은 파운드리 공정의 생태계가 커진다는 관점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후공정 비메모리 쪽의 후공정 업체들 네페스라든지 그리고 테스나 이런 업체들 역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비메모리 반도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 관련주들 쪽으로 주목을 받아가는 건 좀 당연지사일 텐데요.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 네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나까지 우리 네 종목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오늘 장에서 대웅제약이 시세 분출 강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호이스타정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임상 3상까지 돌입하게 됐다라는 이슈 오늘 없고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안전성은 확보가 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라는 장점까지 좀 주목을 받아가는 상황인데요. 대웅제약 어떻게 봐야
봐야 될까요? 차트 보니까 고점 찍고 지난해 연말부터 좀 재미없게 흘러가던데 모멘텀이 있다면 지금 진입이 딱 좋죠? 네, 일단은 대웅제약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지금 개발 중이죠. 호이스타정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이번에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가격리자 1,012명을 대상으로 호이스타정의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데요. 호이스타정은 기존에 만성 췌장염 약으로 이미 사용이 되었던 약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약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지 시험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죠. 일단 약물 재창출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정성 문제인데 약물 재창출 방식은 이미 안정성 면에서 검증된 약을 바탕으로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더라도 시장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도 이런 약물 재창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정성은 이미 검증된 약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경구용 즉 먹는 약이라는 점에서 편의성이 무척 좋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 약했던 것이 사실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백신이고요. 물론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도 있고 집단 사망도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약바이오 업종이 작년도에 크게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이러스 영향이 컸는데 백신의 개발로 바이러스 영역이 축소되는 만큼 제약바이오 강세도 그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연초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금리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들이 1, 2년 내에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금리 변화에도 현재의 적정 가치가 훅훅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18까지 급등하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을 위축시켰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 10년물 국채금리 흐름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종 또한 반등 여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제약바이오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요. 우리 대웅제약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오늘 인터파크가 개장하자마자 급등세 10%가 넘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가장 저평가된 여행주다라는 리포트를 실었는데 가장 저평가됐다? 우리 얼마나 좀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또한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 원가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5천억 원까지 전망을 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인터파크 좀 도서 부문에 적자가 좀 심하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매력 있는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저도 그 레포트를 봤는데요. 일단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인터파크와 홀딩스의 합병을 통해서 비용이 효율화가 진행이 되었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모두의 수건이었던 도서 사업부의 체질 개선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도서 쇼핑 사업부의 가치를 제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 가치를 약 740억 원 정도 가정한다라고 하면 투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의 영업 가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는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미 이연 수요 작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엔터 쪽은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이연 수요가 올해는 지연됐던 행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좀 올라올 건데 그 이연 수요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3배에서 약 24배까지도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터파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도서 부분 말씀을 주셨지만 작년까지 상당히 도서 부문 실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송인서적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도서 사업부의 적자가 한 50억대에서 한 110억 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적자 사업 부분, 도서 사업 부분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걸치면서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연내까지 해서 BEP까지는 좀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현재 말씀하셨지만 시가총액이 한 3,300억 그 정도 되고 있는데요.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된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역시나 과장님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